이렇게까지 제목을 과격하게 달아도 되나?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낚시들입니다. 뭐 미모의 누구 눈물 흘린 이유는 뭐 그런 제목들 막상 클릭해서 보면 별거 없죠. 약간 사람을 속이는 제목들이죠. 그런 제목들을 어느 언론사가 달기 시작하니까 다들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클릭이 그런 기사에 많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닷컴 자회사에 하루 동안에 클릭이 제일 많았던 기사 같은 거를 보고를 봤는데 그런 때에도 보면 제목이 자극적이면 클릭이 높아지는 건 거의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고 점점 다들 그걸 따라가게 됐습니다. 인터넷 뉴스창에 올라오는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사람을 낚는 내용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기사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뭐 이게 일면 기사다, 뭐 사회면 톱 기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제 종이신문을 보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지 않게 되면서 그 기사가 일면에 실린 건지 사회면에 실린 건지 그 면의 톱 기사인지 아닌지 이런 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됐을 뿐더러 사실 알 수도 없고요. 기사 옆에 잘 찾아보면 뭐 어느 신문 일면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만 별로 그걸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신문사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 좀 따분한 기사일지 몰라도 좀 지루한 기사일지 몰라도 중요하다,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걸 일면에 배치를 하곤 했는데 그러면은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클릭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오르고 그러면 포털 사이트 오른쪽에 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또 그걸 보게 되니까요. 중요한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많이 본 기사, 남들이 많이 낚인 기사를 점점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제가 생각할 땐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뭐가 생기냐면 KT에서 아이폰을 정식으로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저는 2011년부터 쓰게 됐는데 2010년, 11년에 주변에서 엄청나게 스마트폰들을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까까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됐다, 뉴스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009년까지만 해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뉴스를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뉴스 단말기가 하나씩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세어보면 하루에 뉴스를 10번만 확인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뉴스를 지금 뭐 하루에 50번, 100번 그 이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마다 화면 어느 구석에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는 최근에 뭐 한두 시간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뭐 단독 3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토막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보를 얻는 채널이 또 많아졌어요. 이제 뉴스를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제가 뉴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저의 친구들이 공유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또 아마 지금 학생분들께서 많이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텐데요. 유명한 커뮤니티들 활동을 하실 텐데 거기에 기사를 누가 올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셜미디어가 보급이 되면서 아예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그런 뉴스 매체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뭐 허프포스트, 버즈피드 이런 류의 잘 퍼뜨려지게 뉴스를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이 생겼죠. 사실상 거의 뉴스에 이제 포위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번씩
아무리 길어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보던 것을 이제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내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은 옛날에는 비교적 좀 정제된 내용이었던 반면 점점 짧고 제목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거기 그 기사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단기간인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2013년에 그때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이제 전업 소설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표를 낸 다음에도 회사 동료들하고는 친해요. 또 언론계 선후배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고요. 자주 만나면은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요즘은 뭐 언론계 어때요? 요즘은 회사 어때? 뭐 이러고 물어보면 아우 뭐 요즘은 뭐 아유 말도 마 죽겠어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그래서 언론계 소식을 쭉 듣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2013년 다음해인 2014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런 매체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볼 때 화면으로 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화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좌우 폭이 길잖아요. 좌우 폭이 길어가지고 작은 글씨가 있어도 이렇게 기사를 올려가지고 보곤 했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손가락만 하면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기가 사실 썩 편한 건 아닙니다. 글자가 일단 너무 작아가지고요. 근데 2014년에 뭐가 나오냐면 카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드 뉴스를 보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야 이렇게 기사를 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여러분 카드 뉴스가 어떤 건가요? 카드 뉴스 기본적으로 그림책이죠. 네. 한 10장 안팎으로 구성이 돼 있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그냥 한 장씩 넘기면 기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장이라고 하지만 10장 안에 다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첫 장이 낚시입니다. 누구누구가 뭐뭐한 이유는? 뭐 중국이 미국한테 화가 난 이유는? 하고 궁금하시면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왼쪽으로 밀면 그때부터 한 화면에 한 문장 정도씩 나오죠. 적당한 이미지와 함께. 그래서 8번, 9번 밀고 나면 맨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은 주로 나를 퍼뜨려 주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공유를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고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를 쓸 때 그래도 길게 쓰는 날은 원고지로 뭐 한 12매 정도, 200자 원고지로 12매 정도, 짧게 써도 한 3, 4매 정도, 그러니까 약 800자에서 2400자 정도의 그 정도 분량으로 기사를 쓰곤 했어요. 그렇게 쓸 때에도 아 이게 기사 분량이 참 모자란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그리고 이 사안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줄여야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 맞는 형태로 최적화를 하려면 8문장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화가 난 이유는 두 나라가 무역 통상 문제로 충돌을 한 이유를 8문장으로 줄인다는 게 너무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8문장으로 줄이지? 싶었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에 육하원칙조차 없어요. 저는 이제 기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복잡한 얘기들 사연들 맥락들이 거의 없어지고 뭐뭐한 이유는 하고 낚은 다음에 8문장 9문장 넘기면 결론이 나오고 나 좀 퍼뜨려 주세요 라는 이런 매체가 나온 걸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성공해요. 카드뉴스가 처음에 어떤 언론사가 도입을 했더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서 다들 카드뉴스를 도입을 하고 전에 기사를 쓰던 기자들이 카드뉴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카드뉴스 근데 2020년 현재는 또 카드뉴스도 사실 잘 안 봅니다. 요즘 이제 제가 긴 기사들을 볼 때 댓글로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를 봅니다.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누가 요약 좀. 이 기사를 못 읽겠다는 거예요. 길어서.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누가 요약 좀. 8문장, 9문장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요약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는데 그것도 길어서 못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 증거로 2016년부터 다음에서 뉴스 자동 요약 서비스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1800자가 넘는 기사를 200자 안팎으로 줄여줍니다. 네이버는 2017년부터
네이버 뉴스 요약봇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오른쪽 위에 요약봇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아무리 긴 기사도 세 문장으로 줄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복잡한 기사는 그 안에 다양한 층위의 사실들, 팩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세 문장으로 줄인 걸 보느니 안 보는 게 나아요. 세 문장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에서 이걸 보고 굉장히 항의를 하죠.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했다. 이 요약봇 기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지만 포털 사이트들이 그 기능을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요약 좀이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음과 네이버만 얘기를 했지만 꼭 다음과 네이버만 그런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구글이랑 야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들도 제가 볼 때에는 비슷합니다. 트위터엔 140자까지만 쓸 수 있고 페이스북은 뭐 길이 제한은 없지만 사실 거기도 뭐 200자, 400자 그렇게 넘어가는 긴 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널리 퍼지려면 내용이 좀 짧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1998년에서 2016년, 2017년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일관된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뉴스가 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 뉴스를 담은 매체도 그 매체를 싣는 플랫폼도 그 뉴스 자체도 점점 빨리 넓게 퍼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넓게 퍼지는 대신에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굳이 알아도 되지 않았을 어느 연예인이 어느 연예인과 이혼을 하고 있는 실시간 상황 같은 거를 30분 정도의 정보가 담긴 그런 정보들을 빨리 넓게 그리고 잠시 이렇게 보는 식으로 방향은 일관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세 문장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뉴스 자체를 그냥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혹시 젊은 분들한테는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2배속, 3배속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틱톡이라는 매체는 아예 길이에 제한이 있어서 그냥 1분 정도로 보게 하고 있죠. 우리가 20년 동안의 매체 혁명기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한 줄로 평가를 하면 점점 더 글자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넓게 그렇게 발전을 매체도 플랫폼도 내용도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정보들을 제가 스낵 정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감자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자칩 모양이 왜 그 모양으로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감자를 그렇게 얇게 썰어서 튀긴 다음에 겉에 양념을 묻혀가지고 한 통에 넣어서 팔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걸 제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감자칩을 한 입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바삭하면서 쾌감이 듭니다. 촉감도 바삭하는 쾌감이 있고 맛도 순간적으로 혀에 짜릿한 맛이 퍼지죠. 소금과 어떤 자극적인 양념들이 있으니까요. 청각도 뭐 그 바스라지는 소리 같은 게 즐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 한 30초쯤 지나고 나면 맛없는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냥 흐물흐물한 곤죽이 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삼키고 다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음 감자칩에 손을 뻗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통 내내 한 입 먹고 우물우물 아이고 맛없네. 다시 다음 감자칩, 다음 감자칩, 다음 감자칩 이러면서 한 통을 먹게 됩니다. 이게 감자칩 회사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이 이 뚜껑을 땄을 때 끝까지 감자칩을 먹고 제일 많이 먹게 되니까요. 아까 그 뉴스를 만드는 회사들, 언론사들, 또 그 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 회사들, 이 회사들의 전략은 뭘까요? 왜 거기서 제공하는 뉴스들이 다 공짜일까요?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그 사람들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이트에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링크를 보고 클릭을 합니다. 미모의 여회장이 눈물 흘린 이유는 뭐 이런 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순간 5초 정도 잠깐 쾌감이 듭니다. 아까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거였어? 그리고 한 10초쯤 지나면 지루해집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만 가도 이미 자기가 낚였다는 걸 알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모든 기사의 옆에 또는 아래에 다른 링크가 있습니다. 낚는 링크가. 그걸 또 클릭을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유, 내가 메일 하나만 확인해야겠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머리 위에 들고 근데 메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밌는 링크가 있어서 클릭을 하고 그걸 클릭을 했는데 또 다른 링크가 있어서 또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하다가 어느새 2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벽 2시, 3시가 돼서 더 이상 졸음을 참지 못할 때가 돼서 아, 내가 이거 왜 봤지? 이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끄고 잡니다. 감자칩 많이 먹으면 매승매승하죠. 네. 이 스낵 정보들을 많이 봐도 정신이 매승매승해집니다. 감자칩의 열량은 높지만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은 별로 없어요. 열량은 높지만 영양은 없는 그런 음식들, 감자칩. 그리고 정보의 열량은 높지만 그 안에 지식이나 지혜, 우리가 그걸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각성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칼로리만 높은 그런 정보들, 이런 스낵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런 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겠는데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조금 더 영양가가 높은 정보 쪽으로 대신에 자극적인 쾌감은 덜한 정보 쪽으로 우리를 좀 스스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어떤 SNS나 그런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글을 보자. 기사도 좀 긴 기사를 보고 기왕이면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좀 책을 읽자. 이게 정식으로 차린 식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읽자. 그리고 차라리 그게 안 읽힐 때에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음악을 듣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하자.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생겼다고 해요.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조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만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음식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아서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 같은 게 보급이 되기 전이라서 굳이 자기 살을 빼야 되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다 다이어트에 시달리고 있죠. 스낵 정보의 시대는 제 생각에는 정보를 과잉 섭취하는 때입니다. 열량만 높고 영양가 낮은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강제로 과잉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정보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영양가 높은 정보를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좀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영양가 높은 정보를 우리가 생산해야 되지 않나. 긴 글을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뭐 조금 더 제가 할 이야기가 조금 있긴 한데 Q&A 시간에 마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